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는 증여를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부부 공동 명의가 모든 세금 혜택 면에서 유리할까요?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부부 공동 명의 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대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공동 명의 1197만 원, 1인 명의 463만 원. 뭔가 공동 명의보다 1인 명의가 더 작다는 건데, 종합부동산세 역차별.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 명의보다 지금 1인 명의로 하는 게 더 적다는 겁니다. 자, 고령 장기 보유 혜택 공동 명의는 제외. 공시가격 세율 오르면 격차 벌어져. 유니스 의혹 조선시대도 아니고. 1주택자인 60대 김모 씨는 서울 강남구의 25억 원대 아파트에 15년 가까이 살고 있다. 그는 2010년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를 했다. 뭐 증여하는 것도 여러 가지겠죠. 아내분이 바가지를 긁었거나 증여를 안 해주면, 절반 지분을 안 해주면 밥을 안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 수도 있겠고요. 최근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한 것을 후회하고 있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동 명의보다 단독 명의가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율. 이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닙니다. 양도세 9억 초과한 부분을 우리가 10년 보유, 이제 내년부터 바뀝니다만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면은 일반 세율에서 6에서 42%에서 또 공제를 80%까지 해주는데, 그 장기 보유가 아니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입니다. 고령자이면서 오래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율입니다. 연령대가 60에서 65세, 현행에서는 10%지만 이번에 발표했죠. 2021년 이제 6월 1일 소유자부터는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세금 내실 분들, 지금 65세에서 70세는 20% 공제가 되지만 내년에는 30%, 70세 이상은 현재 현행 30%지만 내년 종합부동산세 낼 때 공제율은 40%로 각각 10%가 올라가고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거는 똑같습니다. 올해고 내년에고, 5년에서 10년은 20%, 10년에서 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 그래서 현재 공제 한도가 맥시멈 최대 7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근데 내년에는 8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먼저 살펴보고 기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공동 명의 세금 혜택. 자, 취득세는요, 취득 가액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든 단독 명의든 재산세도 시가 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재산세는 부부 공동 명의 시 유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양도세는요, 양도 소유자별 과세입니다. 소유자별, 주택에 대한 게 아니라 소유자별. 그래서 양도 차익이 적어져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우리가 양도 차익이 6에서 42%, 내년 되면 이제 10억 초과는 45%까지 구간이 있죠. 구간을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눠진다. 그러면 구간이 낮은 데가 더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도세가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5년 후에 매매할 때 1억 원의 양도 차익을 얻은 경우 약 1,7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 대상인데, 부부가 5대5 공동명의를 했을 때 각각 580만 원, 부부합계 1,160만 원, 이렇게 540만 원 이상의 양도세가 졌세된다. 예를 지금 들어보는 겁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일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각각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내려갈 수는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9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에 최대 80%까지 되는 부분. 근데 이게 부부가 공동명의다. 1세대 1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5년 동안에 30%까지 밖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요, 소유자별 과세, 인별과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 명의로 했을 때는 주택 공시가격에 6억 원을 공제를 합니다. 각각. 남편 6억 공제, 아내분 6억 공제, 각각 6억씩 공제해서 인별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산 12억이 공제가 되는 거죠. 자, 1인 명의, 단독 명의일 때 어떻습니까? 1세대 1주택일 때만 9억 공제가 되죠. 9억 공제보다 증여를 해서 공동명의일 때는 12억이 공제되고 그 다음에 구간에 대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이번에 발표한 게 있죠. 1주택 보유 고령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액 공제율이 합산공제, 이게 이제 2021년 6월 1일 보유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종합부동산세가 낼 부분부터 적용되는 게 이제 최대 70에서 80%까지 공제되는 게,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공동명의일 때는 이게 이제 보세요. 법에서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1세대 1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명의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금 세금을 더 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독 명의와 달리 공동 명의에서는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는 그러니까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장기 보유자 5년 이상에 대한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니스 구어 미래통합당이죠. 요즘에 그 사이다 발언, 뭐 임차인, 저는 뭐 임차인입니다 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뭐 아주 이슈가 돼서 뭐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이다 발언이라는 게 사이다가 딱 마시면 딱 시원한 거죠. 우리가 고기 먹고 나서 사이다 딱 마시면 시원하지만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이다라든지 이런 탄산은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플란트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윤희숙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는 최대 80%의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세액 공제가 박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같이 하고 재산권을 함께 형성하는 추세라며 공동명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공동명의를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그건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을 현 시대에 맞게 바뀌는 것도 필요한데 자꾸 이런 부분이 왜 빨리빨리 세금 혜택을 주는 거는 빨리빨리 안 바뀌고 또 과세를 하는 부분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1주택 종부세 세율을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가 내년에 최대 3.2%까지, 지금 보면 3억 이하가 0.6, 3억에서 6억이 0.9, 0.1에서 0.2, 0.3, 0.4 구간별로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대 1주택자도 이렇게 종부세를 늘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좀 반론도 있습니다. 1주택자는 20억짜리가 됐든 30억짜리가 됐든 좀 자기가 살고 싶은 주택에 살 수 있는 어떤 지금 그런 혜택은 좀 줘야 되지 않냐. 적어도 1세대 1주택자들은. 그 최근에 뉴스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2주택자들도 팔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다.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이다. 국회의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주택까지도 부모님 어떤 봉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족들이 살게 하는 그런 부분도 큰데 2주택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부터 엄청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회의원도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게 일반 국민한테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단독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9억을 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렇죠?
1세대 1주택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공제를 공시가격에서 9억까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6억 공제입니다. 다주택자 6억이죠. 부부도 공동명의일 때 바로 인별합산이기 때문에 6억씩 공제한다는 거죠. 각각. 부부 공동명의라면 1인당 6억씩 합계 12억을 뺀다. 이것만 보면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이죠. 이것만 보면 유리해 보이는데 하지만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70%, 공제율은 내년에 80%로 높아진다.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예컨대 공시가격이 30억 원이라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851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1197만 원으로 40%가 올라갑니다. 반면 단독명의이면서 공시가격이 30억짜리 이것도 좀 세긴 세네요. 예를 좀 세게 들었네요. 단독명의이면서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530만 원에서 내년에 463만 원으로 13%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단독명의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할 때는 오히려 내년에는 줄어든다.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이 오르고 내년에 오르죠. 공시가격도 오르고 종부세율도 오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가 확대되면서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 소유자의 박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1세대 1주택 종부세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 공시가격이 12억이고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 기준으로 좀 계산해 본 겁니다. 공시가격이 12억일 때 단독명의는 올해 84만 원인데 내년에 123만 원이에요. 자, 공동명의는 없어요. 하지만 고령자가 장기 보유했을 때는 올해 25만 원, 24만 원으로 줄어드는 건데 자, 이제 점점 이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이게 이제 커집니다. 공시가격이 15억일 때를 보면 단독명의일 때는 올해 226만 원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내년에 311만 원. 공동명의일 때는 올해 63만 원, 내년에 101만 원으로 많이 올라가죠. 고령 장기 보유자는 올해 67만 원이지만 줄어듭니다. 내년에 62만 원으로. 자,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고령자이고 장기 보유자, 1세대 1주택이면서 고령이면서 장기 보유자가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이 5년 이상의 장기 보유자는 공동명의보다는 단독명의가 훨씬 더 유리하다. 종합부동산세나 이 세금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양도세라든지 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 보시고 어떤 게 유리한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여성의 경제적 지위 상승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동명의로 아파트 소유한 박모 씨는 혼자보다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게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바람직한 실수요 아니냐고 말한다. 부부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 그렇죠? 다시 또 증여세 부담 때문이죠. 시세 15억짜리 시세입니다. 공동 명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데 증여세 등에 4천만 원이 듭니다. 시세,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세 15억짜리가 공동 명의 주택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4천만 원.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라도 세액 감면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를 강화할수록 1주택 실수요자 보호에 철저해야 된다.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 명의시 주의할 점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 명확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공동명의에다가 단독명의로 다시 증여를 했을 때는 소득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문제가 없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증여하는데 한쪽에서 사들이는 거잖아요.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고, 안 그러면은 이거는 되죠. 이제 6억까지는 10년 내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외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 있는 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죠. 소득 있는 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부 증여 공제액은 10년에 6억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6억 초과시는 이제 증여세 구간이 있죠. 제가 방송에도 여러 번 했었죠. 그 증여세를 내면은 되는 거고요. 취득하신 분은 증여 취득세를 또 내면 되는 거죠.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등록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게 되죠. 이제
배우자가 소유를 하기 전에는 피부양자로 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었지만 이제 소유를 하게 되면 자, 공동명의로 예를 들어볼게요.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이제 피부양자가 아니고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을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취득 단계부터 또는 증여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적인 면에서 모든 게 유리한 게 아니다, 불리한 면이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민 이메일과 문자로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